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특히 일본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연구소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긴급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예고 드린 대로 어제부터 24년 2월 29일부터 만엽집에 대한 저의 연재가 일본 신문인 통일일보에 게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님께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의 프레임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민족에 만든 프레임으로 일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라고 향가 제작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통일일보는 일본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문입니다. 제일교포는 물론이고 수많은 일본인 지식인 계층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일본에는 만엽집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노래책이 있습니다. 서기 399년 작품부터 서기 759년 사이에 즉 36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고대의 노래들이 4,516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보다도 양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민족의 형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기능을 수행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민족 스스로도 만엽집을 일본 민족의 정체성이자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엽집에 대해서 한국인인 제가 한국인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일본 자부심의 근원인 만엽집에 대해 해설하고 평가하는 연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하려 합니다. 한국인의 명예에 조금 더 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연재는 만엽집을 완전히 새로 풀이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 때문에 화들짝 놀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만엽집 해독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일보 측에서는 중간중간 일본의 언어학자나 만엽집 연구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도 마련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의 장을 열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통일일보 측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번 연재의 핵심은 만엽집 속의 노래들이 알고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향가더라는 사실, 그리고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인 연구자들이 풀어놓았던 만엽집의 내용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새로운 풀이 결과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왜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재를 하면서 절대로 편협한 민족 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만엽집의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엽집을 풀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만엽집이 한국과 일본 두 민족을 이어주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점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김용혜 TV는 향가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김용혜 TV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연재로 저는 만엽집 20번가를 골랐습니다. 20번가는 액전왕, 일본말로 하면 누카타라는 여성 가인이, 여류 가인이 서기 668년 5월 5일, 그러니까 단오겠죠. 668년 5월 5일 날 만든 향가입니다.
백제가 망하고 5년 후의 작품이었습니다. 일본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수만 명의 구원군을 파병합니다. 그렇기에 20번가에는 당시 백제 구원군을 파병했으나 나당 연합군에 패하고 돌아온 직후에 전쟁 냄새가 풀풀 풍기는 작품이었습니다. 만엽집 20번가는 만엽집 4516곡 중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 보아도 됩니다. 일본인 모두가 알고 있는 작품으로 맞부딪혀 보자, 정면 승부를 걸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엽집 20번가를 최초의 연재작으로 골랐습니다. 일회 연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어로 연재된 글을 보여드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회의 만엽집 이야기 제1회. 여기서 제목을 이야기 이렇게 뽑았네요. 김영회의 만엽집 이야기 제1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고대사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임신난의 승부는 어디에서 갈렸을까? 만엽집은 그 답으로 만엽집 20번가를 실어놓고 있었다. 참고로 임신의 난이라는 것은 서기 672년에 일어났던 일본 고대사 최대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백제 멸망 후 9년 만에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백제 구원군 파병을 주도했던 천지천왕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동생 숙부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구원군 파병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에서 권력이 교체되고 맙니다. 663년 한반도 서해안 백촌강에서 외국군의 패전이 있었다. 그 상처는 깊었다. 중대영 황자는 패전 이후 5년이나 지난 668년 1월 3일에야 천황으로 공식 즉위할 수 있었다. 천지천황이었다. 어머니 제명천황 사망 후 7년이나 지난 뒤였다. 백촌강 패전과 이후 단행된 근강, 오근강, 오미에 있는 대진경 천도는 민심 이반을 불러 중대영 황태자를 항상 압박하고 있었다. 668년 5월 5일 천지천왕은 포생야라는 곳에서 사냥 행사를 열었다. 즉위 후 4개월이 지난 봄날이었다. 대해인 황자는 훗날의 천무천왕으로 즉위합니다. 대해인 황자와 고위급 신하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해 잇따라 실시된 천황 즉위 행사와 대규모 사냥 대회는 민심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모든 것이 백제 파병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한편 천지천왕의 여인이었던 액전왕이 지은 여러 향가들을 검토해 보면 그녀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그날 행사장을 서성거리던 액전왕의 눈에 대해인 황자가 보였다. 대해인 황자는 꼭두서니로 붉게 물들인 옷을 입고 있었다. 대해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참고로 꼭두선이라는 것은 옷을 붉은색으로 염색하는 염료식물입니다.
꼭두선이 뿌리로 옷감을 염색합니다. 붉은색은 고귀한 신분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색깔입니다.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의 붉은색 천은 꼭두선이로 염색한 천입니다. 두 사람은 액전왕과 대해인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지만 서해안 백촌강 패전 이후 두 사람은 몇 년씩이나 헤어져 있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사냥터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참고로 사냥 행사에 두 사람이 참가했는데 액전왕과 대해인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액전왕은 여류과인이었고 천지천왕의 여인이었고 대해인은 천지천왕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액전왕은 과거에 대해인 황자의 연인이었습니다. 대해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 내연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대해인이 많은 아내를 두게 되자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졌던 여인이 백천강 전투 패배 후에 원래 애인이었던 대해인의 형이었던 천지천왕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액전왕은 천왕과 천왕의 동생과 두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삼각관계였습니다. 액전왕을 보게 된 대해인이 자기를 따라오라며 풀숲을 가리킵니다. 액전왕은 당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들을 지키는 자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해인 황자는 돌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표시까지 하면서 앞서 말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운 남자였습니다. 마지못해 풀숲으로 따라가자 대해인 황자가 자신의 웃옷을 벗더니 소매를 땅에 펴 주었습니다. 그곳은 무성한 풀숲에 가려서 사냥터가 보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왜 이럴까? 다 꺼진 불인 줄만 알았는데 대해인이 옆에 오자 숨이 가빠오려 합니다. 그러나 애써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불길이 다시 타오르려고 합니다. 나에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다니.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천지천왕의 여인과 천지천왕의 동생이 가진 금단의 미래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액전왕이 노래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만엽집 20번가입니다. 이것이 만엽집 20번가 원문입니다. 액전왕이 그날의 금단의 미래를 가진 후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만엽집 20번가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풀어놓은 지금까지의 해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카네사스 지치꽃 들판에 가 영유지 가며 들지기 안 볼까요? 그대 소매 흔드는 것. 이렇게 일본인들은 풀었습니다. 특히 앞에 보면은 아카네사스 5글자가 있습니다. 이 아카네사스라는 건 일본인들은 마꾸라 고토바라고 부르나 결과적으로 해독에 실패하고 해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늘어놓은 글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분의 구절에 대해서는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새로 논문으로 발표된 향가 제작법은 이러한 풀이를 거부한다. 계속 여기까지가 제 일부에 연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구조적 이유 때문에 향가를 풀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향가는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풀 수가 없다. 향가 또 향가 제작법을 모르기 때문에 만엽집을 풀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네사스 지치꽃 들판에가 영우직하며 들지기 안 볼까요? 그대 소매 흔드는 것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풀이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카네사스라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인들은 구조적 이유 두 가지 때문에 만엽집을 풀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20번가를 풀이해 보았더니 일본의 고대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향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재에서는 그 대반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2부는 다음 주 수요일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